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메이커스란 디지털 기술을 응용해 스스로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내는 창의 계층인데요.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손잡고 2016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하나 되어 창작개발의 문화 확산을 위해 열리는 전북 메이커스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메이커스는 발명가, 디자이너, 기술자 등 전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3D 프린터를 이용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내는 창의 계층을 말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창업벤처 주관 행사의 일환으로 창업의 발판과 중소기업 사업 확장 기회 등 3D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포럼, 메이커 경진대회, 출품작 전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체험 부스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셀프 제작, 경진대회 출품 전시, 3D 기업의 제품 시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지원했던 3D 프린터의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전파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람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원하는 3D 프린팅 활용 시제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경기 침체로 전국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8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청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8일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가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참여자가 다양한 업무 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뉴딜 일자리 사업을 13개 부서에서 올해 8월부터 4개월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에 대한 각종 정책을 좀 해줘야 되는데 4개월이라는 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몇몇 참여자들은 전문 인력으로 경력을 쌓기에 4개월은 부족하고 계약직이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기회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뉴딜 일자리를 확대해 민간 일자리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페이퍼코리아 공장이 이전하며 조성되는 군산 디오션시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디오션시티는 1단계로 롯데아울렛과 아파트 단지 조성에 이어 복합 상권인 B2에서 B5 블록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 시내 페이퍼코리아 자리에 롯데아울렛 건축이 허가된 데 이어 상업용지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등 디오션시티 조성 사업이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부지 약 18만 평에 조성되는 군산 디오션시티는 전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발되는 신도시급의 복합개발단지로 롯데아울렛, 학교, 근린공원, 유럽형 스트리트몰,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페이퍼코리아는 군산 디오션시티 조성사업 1단계로 롯데아울렛과 아파트 단지 조성에 나선 가운데 복합상권인 B2에서 B5 블록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되는 상업용지 B2에서 B5 구역의 4개 블록은 롯데아울렛, 매각 대상지, 유럽형 스트리트몰로 이어지는 디오션시티 상업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는 규모 8,594제곱미터의 상업부지로 금융타운을 비롯한 1, 2종 근린생활 관련 유명 브랜드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이에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의 입찰 공고와 함께 27일 상업용지 매각 현장 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지 내의 6,400여 세대의 입주민과 주변 배후 세대 약 5,300세대의 핵심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저 입찰 금액이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으로 공고됐지만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많은 수의 입찰자들이 생겨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세빌스 코리아는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매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1일까지 매입 의향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투자자분들이 이 상업용지가 현재 디오션시티 내 중심 상업지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향후 디오션시티가 정상화될 때 군산의 최고 상권으로 아주 발달될 투자 가치가 아주 높다라는 판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를 개발해서 상가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상업용지 매각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매각 공고를 본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단순 최고 금액 입찰자 대상이 아닌 매수 예상자가 매매 대금에 대해 완납할 신용도가 있는지와 매수 목적, 대금 납입 조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11월 18일 최종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모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전북교육청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누리과정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에 2017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부금 삭감은 교육감의 소신과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명식 위원장은 이미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07억 원의 예산을 전북교육청에 지급해 충분하다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육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에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누리과정목 762억 원을 삭감해 교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북 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장명식 위원장은 법리나 논리를 벗어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교부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세종시 평판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사인 세미시스코가 전기차 신사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세미시스코는 지난 28일 임직원 및 협력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전이면 소재 세종미래산업단지 내에 첫 번째 전기차 양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착공되는 신규 공장은 약 5,800평 부지 위에 사무동과 공장동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말경 완공 예정입니다. 1단계 양산 공장이 완공되면 세미시스코는 연간 3,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2단계 공장이 완공되면 최종 연간 6,000대의 전기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당 공장에서는 초소형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기차를 비롯해 농업용 전기 운송 차량 등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해 충남도와 시즈오카현 5호 협력 체결 3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 행사에서 안 지사는 한중일 지방정부 대표와 지속가능한 농정 발전 방안을 살핀 후 가와가츠 지사와 교류 협력 활성화와 각 지역의 역사적 관계 등에 대해 환담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농어업과 청소년,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세부적인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안 지사는 세계화 시대의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점차 옅어지고 있지만 네트워킹으로서 동포에는 여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민족 네트워크의 형제로서 한일이 평화와 번영의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민단 단장단과 제1동포 3, 4세를 대상으로 한 모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제2동포 경제인들에게 충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29일 진월동 광주공유센터에서 나눔과 소통의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제1회 광주 공유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광주재능기부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공유단체와 활동과 시민이 참여해 공유의 가치를 공감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복과 도서를 공유한 공유 옷장, 공유 책장존, 사진, 드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나누는 재능 공유촌, 1인 가구와 아빠들의 조리법 공유를 위한 공유 부엌존 등 직접 참여해 체험할 수 있는 7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 쓰지 않는 책가방과 학용품을 기부해 아프리카 등 빈곤국가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물품 공유 행사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서로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공유 장터, 통기타와 댄스 공연 등 나눔 실천을 비롯해 볼거리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와 함께 지난 7월 진월 국제 테니스 경기장 내 303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연 광주 공유센터의 개소식도 열렸습니다. 이에 시 참여혁신단장은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늘 실천해왔던 공동체의 미덕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유와 나눔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주택가 밀집 지역 곳곳에 일부 주민들이 주차 방해물들을 놓고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 좁은 골목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효자동 주택가 밀집 지역에는 집안마다 폐타이어와 러버콘, 주차금지 팻말 등 주차 방해물들이 주차구역 곳곳에 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 앞 도로를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차량 운전자들은 빈 공간에 주차를 했다가 주민들과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 주정차를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신고를 해도 주민 계도 활동을 하거나 폐타이어, 러버콘 등을 수거하는 정도일 뿐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독주택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청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이 사업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발생하는 단독주택의 주차 문제로 전주시에서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함께 주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가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간접 흡연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이에 아파트에서는 게시판에 금연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간접 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은 집안 곳곳에서 나는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다른 집에 담배 연기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층간 흡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게시판이나 출입구에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를 부착해 놓은 상태지만 주민의 양심에 맡길 뿐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2017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의무와 관리 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 흡연 중단 협조 의무, 관리 주체의 층간 간접 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28일 부산 백스코에서 제1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의 부단체장들이 총출동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복지부의 3차 저출산 대책 추진 방향과 행자부의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지원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 학교는 내년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설 운영됩니다. 과정은 주민자치의 이해와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
사례 연구 등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